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에 24년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자산군별 성과를 확인하고 유명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 나스닥과 나스닥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가 갈렸습니다. 기초지수의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S&P는 14.1% 상승, 고점 대비 5.4%의 조정을 보였고 나스닥은 15% 상승, 최대폭 조정은 6%, 다우는 1.3% 상승, 최대폭 조정 5.6%를 보여줬습니다. 지수별 교집합을 보면 S&P와 나스닥은 종목이 48% 중복되고 다우는 S&P와 8%, 나스닥과는 6%만 중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승폭이 차이나게 된 이유로 나스닥과 S&P에는 있지만 다우에는 없는 종목들로 인해 성과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과를 가른 섹터는 빅테크와 AI, 반도체인데 다우는 대형 배당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올해 빛나는 성장주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면 S&P는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기에 나스닥보다 성과가 조금 떨어져도 1% 차이라면 거의 다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주식 외의 투자 자산인 채권과 리츠, 금의 올해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올해 상반기 4.6% 하락, 최대 낙폭은 11%, 금은 11.5% 상승했고 낙폭은 6.7%였습니다. 리츠는 5.75% 하락, 최대 낙폭 10.5%입니다. 투자자들의 피가 상반기에 많이 흐른 곳은 채권과 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지만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정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많이 반영되는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자산별 성과를 확인하다 보니 문득 유명한 포트폴리오들은 시장 수익률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3개의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선정된 포트폴리오 3개는 전통의 강호 주식 채권 60대 40,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 그리고 게으름 포트폴리오입니다. 소개에 앞서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각 포트폴리오의 2020년 이후 성과를 참고해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 가장 기초로 많이 사용됩니다. 배경에 깔린 생각은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에서 수익을 내어 계좌를 보완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성과를 보면 $10,000로 시작해 현재 시점에 13,600불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 총 36% 상승했고 연간으로는 7.26%의 성과를 냈습니다. 최대 낙폭은 20.83%로 2022년 폭락했지만 2023년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5.4%입니다. 특징으로 2022년 금리 인상의 효과로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하락에 대한 보완이 안 됐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채권으로 인한 추가 성과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유명하기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계절이라는 접두어에서 알 수 있듯 시장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포트의 비중을 보면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필수품 7.5%, 금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2020년 $10,000에서 시작해 현재 $11,480가 되었습니다. 총 수익률은 11.48%이고 연간 수익률은 3.18%, 최대 낙폭은 19.84%로 레이 달리오의 명성을 생각할 때 물음표가 조금 떠오릅니다. 올해 수익률은 1.91%로 다우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했습니다. 담고 있는 자산별로 보면 채권이 손실, 주식, 필수품, 금이 수익권입니다. 안정성을 높일수록 성장 기대치가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금리 시기인 현재 채권 비중이 55%임에도 플러스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수익률 그래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게으름 포트폴리오입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에 삐리 꽂혀 선정했는데 어떤 종목을 얼마의 비중으로 담아야 시장에서 게으른 상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30%, 리츠 20%, 선진국 지수 15%, 신흥국 지수 5%, 단기채 15%, 미 재무부 발행 채권 TIPS 15%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살펴본 두 포트폴리오보다 더 다양한 자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0,000의 투자금은 12,737불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 총 수익률은 27%, 연간 수익률은 5.63%, 최대 하락폭은 21.52%이고 올해 수익률은 3.32%의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담고 있는 자산군별 올해 성과를 보면 최근 1년 변동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채권 30%, 리츠 20%가 이어서 수익률을 올려주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기에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리츠가 얼마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포트폴리오 이론을 따랐을 때 성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새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함께 보면 의외로 심플 is the best 전략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2020년이 아닌 2000년 이후로 넓혀봤습니다. 그냥 60대 40 전략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의 기간 중 2배에서 3배의 성과를 내었다는 점을 보면서 투자를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무리로 주요 지표들과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올해 상반기 성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S&P와 나스닥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달렸지만 시장에서 유명한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생각보다 숫자가 낮았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돈을 움직일 때 높은 수익률보다 낮은 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자산시장은 지금까지 사이클을 반복해온 역사가 있기에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산도 언젠가 고점을 찍고 다시금 하락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자산도 언젠가 다시 빛나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가는 자산을 따라 움직일 자신이 없는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통해 시장 수익률의 평균만 따라가자는 마인드로 접근하려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매년 혹은 정해진 기간 단위로 리밸런싱을 통해 잘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 못하고 있는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다음 사이클을 대비합니다. 포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나도 올라타거나 혹은 다음 사이클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사이클을 탈 수 있을 정도로 건실하고 튼튼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는 이 순간이 사실 배당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싶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모아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